조국 사태에서 그 도덕성으로 무장했다는 진보 진영이 오히려 조국을 옹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예. 얼마 전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검찰 개혁을 기치로 써낸 이른바 조국백서 출간된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에 맞서서 최근에요. 정권의 각을 세운 진보 인사 5명이 이른바 조국 흑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5명이 모두 이제 현 정권의 지지자였고, 그리고 이제 모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조국 사태 이후로 모두 마음이 돌았어요. 문재인 정권에 좀 기대를 좀 했었는데, 그 다른 분야에선 다 무능력한 게 이제 드러났어요. 그래도 제가 하나 기대한 게 그 도덕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덕성이 조국 사태로 무너졌고,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 박근혜 정권을 굳이 무너뜨리고 이 정권이 들어서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회의를 좀 갖게 만들었습니다. 서민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조국 흑서라는 거는 이제 일명 이렇게 붙이는 거고, 실제 책 제목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이제 부제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혜철 평론가님이 진보 인사, 정권에 돌아선 진보 인사 5명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실제로 왜 하나씩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문재인 정권을 겨냥하게 되는지 이것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당연히 핵심은 서민 교수가 말한 것처럼 조국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회계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이 조국 사태에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점들이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침묵하는 것에 분노해서 항의하고 탈퇴했고요. 권경의 변호사, 법조인입니다. 그런데 이 법적 절차에 대한 민주주의 수호를 누구보다 부르짖었던 민변이 유독 조국 사태에 있어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민변에 또 분노해서 실망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양구 기자 같은 경우는 과거 황우석 사태를 밝혔던 기자인데, 아, 그 인물입니까? 이분도 사실은 진보적 성향의 언론인으로 많이 분류가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런데 이번에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이 정권의 권력 중심부를 지금 단단히 지키고 있는 음모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기자 정신으로 뛰어들게 된 것이고, 예. 진중권 전 교수나 서민 교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진보 논객이잖아요. 예. 이분들이 정말 뼈아프게 박근혜 정부를 때리는 칼럼들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전향이 보수가 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진보에서 보수가 된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상식적인 입장에서 이분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진보 정부의 어떤 도덕적 위선이 드러났기 때문에 과거 정부 잘못한 거 비판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 잘못해서 비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 갈 곳이 없어질지도 모르고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대단히 용기 있는 전향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무슨 보수 사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어떤 전향, 그로 인한 이번 책 상당히 귀 기울여서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저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책에 대략적으로 어떤 이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지는 저희가 잠시 뒤에 만나보기라고 진중권 전 교수의 과거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잘못을 합니다. 잘못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 자체를 바꿔버려요. 정의의 기준 자체를, 도덕의 기준 자체를, 법의 기준 자체를 바꿔서 자기들이 잘못 안 한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참여연대 출신들에 대해서 입을 막고 어떤 감시 행위도 하지 않는, 눈을 감고 넘어가는 이런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이 조국 사태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났고, 저는 이건 시민단체로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다. 존립의 근거가 없다. 여러 내용 중에 특히 좀 주목을 받는 건요, 이준석 의원님. 586 정치 엘리트들이 새로운 적폐가 됐다. 이런 주장들을 이 진보 오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진중권 교수가 언론에 기고하는 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날서 있긴 하지만은 오히려 사석에서 보면은 더 날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까 서민 교수도 언급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개별 정책에 있어서 정제 실패를 하느냐, 아니면 뭐 어떤 사법 개혁에 있어가지고 무리수를 두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본인들의 문제는 굉장히 관대하고 타인의 문제 지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날선 모습을 보였던 것, 이런 어떤 도덕성의 기준의 혼란이라든지, 아니면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결국은 지금까지 이제 보여줬던 모습이 굉장히 전체주의적이라는 겁니다.
전체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모습을 자주 보이면서 그런 면들이 본인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진보적 철학관이랑 아주 어긋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 과거의 보수 정권이 보여줬던 모습 중에서 안 좋은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적폐라는 프레임을 이제 사실 짜가지고 과거 보수 세력과 자기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나섰지만은 김종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모습이 과연 본인들은 적폐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신적폐와 구적폐로 새로 규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온라인 판매부터 시작되는데 뭐 판매도 좀 꽤 되고 있다는 소식도 접했고요. 뭐 이쪽 입장만 전할 수 없으니까 최진봉 교수님. 예. 조국 전 장관도 실제로 이 조국 흑서와는 관련 없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명예를 하면 법적 조치까지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소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뭐 언론 보도 중에 일정 부분 또 본인이 생각할 때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정정 보도 요청도 하고 법적 조치도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결과야 법원에서 판단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본인이 이제 뭐 누구든 그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니까 본인의 권리를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예. 뭐 이분 5분들이 쓰신 것도 저는 저는 이분들의 의견과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본인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해서 책을 쓰는 거 그것도 뭐라 하겠습니까? 또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나오게 되면 또 읽은 가운데 어떤 다른 의견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동의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뭐 누구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을 쓰는 건 저는 뭐라고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이제 본인들이 느꼈을 수 있는 실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이 100%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읽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백서에 이어서 이제 조국 흑서까지 이른바 조국 흑서까지 나왔습니다. 이 소식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청자의 목소리 댓글들을 하나하나 만나볼 차례입니다. 사람마다 코로나 증상이 다르겠죠. 가볍게 생각해서 절대 안 돼요. 조심 또 조심. 예, 맞는 말씀입니다. 14일에 여행 가라고 해놓고 판사가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가 심해질지. 집회 관련해서 총리나 법무부 장관의 비판을 좀 다시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기폭제는 그럼에도 광화문 집회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 국민에게 다 주고 다시 세금으로 걷고 결국 줬다 뺏는 거 아니냐. 마지막 보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줄 생각을 해야지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먹고 사냐. 답답하다. 뭐 자영업자의 목소리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사인 볼트도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정부 이제 학생들도 원격 수업을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불리는 태풍 바비가 내일쯤부터는 한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데 오늘 실시간 검색어는 코로나와 태풍 얘기가 주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 어떤 얘기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